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혹한의 날씨 가운데 참석한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정책 세미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대학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과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 세미나입니다. 이 정책 세미나의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대와 지역이 공멸할 위기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을 살려 수도권 1급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의 발전에 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 시대의 대한민국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 대학이 지식 창출 권력을 확보하는 데 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은 평생교육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키워 지역과 대학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과 같이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기업이 들어오고 스타트업 및 청년 일자들이 생겨 대학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은 지방대학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학 도시의 남다른 인식과 철학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국가 경영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아울러 해결해보고자 하는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 세미나는 여야를 떠나 지방대학과 지방을 살리기는 정치기에 부울경 지역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제주도와 함께 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목포과학대의 이동준 교수님을 비롯한 호남이란 대학도시에 함께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학도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성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언론의 도움이 없이는 여론을 확산하고 담론을 형성할 수 없게 함께해 주시는 모든 신문 및 방송 담당자들에게 깊은 말씀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국제신문 조민희 팀장님에게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만이라도 떼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임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헬드 카메라 대주기의 명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요. 지금 원주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제가 왜 대학 도시에 눈을 뜨게 됐냐면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막상 또 회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도대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학교의 현실은 점점 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지방이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학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더 잃게 될 것입니다. 뭔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 도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좀 살 길은 지식국가가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창업국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게 결국 대학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학을 살펴보면요, 부경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안에 대학 부지가 넓죠.
부산대학 안에도 대학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평균 5층짜리 이상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현재 대학교 안에는 벤처 기업만 들어갈 수 있지 일반 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저기 산 밑에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죠. 바깥에 나가면 하숙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 넓은 부지 안에 회사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러면 회사 직원도 학생도 기숙사나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도 일자리도 생기고 학생도 훨씬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자. 그리고 주거 조건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산 소재에 전국의 국립대학교만요 땅이 4,100만 평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대학교를 보니까 강원대학교는 연습님만 90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을 가보니까 대학교가 80만 평입니다. 그것도 거의 평지가. 부산대학도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에 이런 기업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된 문제는 뭐냐? 학교 앞에 원룸을 하거나 하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님은 충남대학교랑 합치면 딱 100만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상권까지 이어가지고 기숙사하고 벤처단지를 같이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상권도 살고 학교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대학은 현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 역사에 내리자 말자 창원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이 있는데 뒤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충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있는 LG나 많은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나 기업연구소가 창원대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창원대학교도 좋아지고 LG도 좋아지겠다는 것이 창원대학교의 현재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에 네덜란드를 가서 보게 된 건데요. 네덜란드에 바이닝햄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저기는 총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이닝햄 대학이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 같은 두 개 연구기관을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나오게 됐고 인구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식품 산업으로만 65조 원을 생산합니다. 세계적인 식품 생산 도시입니다. 근데 저 대학에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왜냐하면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미래 산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이 있는 인재가 나와야 결국은 산업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향해 나가면은 저는 대학이 새롭게 변화를 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 교수님들한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뻘밭이었습니다. 아무도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옆에 있는 땅을 넓게 주고 그 땅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번 돈으로 학교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돈과 아파트를 지은 돈을 합쳐서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시흥에 있는 서울대학 캠퍼스가 지어졌는데 그 옆에는 한라건설이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 서울대학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은 돈을 3천억 원을 서울대학 병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대학교 안에는 이제 점점 더 우리는 도청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강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기업이 있고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이 함께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아마 부경대학일 때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고 부산대학일 때도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강국, 창업강국, 그래서 기회가 많은 나라, 지방을 살리는 것을 이번에 대학도시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만 우리가 지역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식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대학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제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이광재 대통령님께서 그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서 국정상황실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오늘 이제 부산에 오신다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평상시에 지방 소멸, 서울 수도권 폭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법안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 부산에 11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삼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혁신도시가 있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영상혁신도시가 있고 문현동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혁신도시가 있는데 문의만 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1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가지고 이게 지역과 제대로 이게 섞이고 뭔가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일부 효과는 있는데 애초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획을 했던 혁신도시, 또 혁신 기업 이런 것과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 좀 못 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지금 부산의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또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한 32% 정도 신입사원 채용할 때 한 32%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까지 늘리도록 지역 인재를 50%까지 이전 공공기관들이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해놨습니다. 대신 여기 부산에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부산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해가지고 50%입니다. 그러니까 30%는 부산의 인재를 보고 나머지 20%를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거기로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야 그러면은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울산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20%를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강동적 수준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 소멸과 서울 수도권 폭발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이광재 대통령님께서 대학도시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가균형 발전 특히 대학도시에 관한 그리고 교육과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이광재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제출을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역량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이광재 대통령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뒤에서 제가 얘기를 국회 정부위에 있는데 우리 이광재 대통령이 잘 모필해가지고 힘을 위해서 좀 해가지고 뭔가 이 소문만한 성과라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에서 죽고 서울 수도권 폭발에서 죽고 결국 다 죽습니다. 이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혜적 차원에서 또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생존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이제 경륜과 배움을 갖추신 총장님, 또 총장님 하셨던
또 선생님들, 여러 교수님들,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단체, 부산 시민들 함께 해주셨는데 저도 열과성을 다해서 손톱만한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열과성 다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때가 또 선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하고 자료를 잘 챙겨가서 또 열심히 또 복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9일 날 경산의 글로벌 청년 창업 특구 경산시라는 그런 모델로 총장의직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이어서 오늘 또 부산 해양도시와 관련된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교수님들께서 마찬가지겠고요. 여기 또 많은 총장님들 계시는데 대학 얘기를 하면은 아마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서울대 다음에 제일 좋은 대학은 부산대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다음 대학은 대구될 겁니다. 대구대는 사실 국립대가 아니고 사립대입니다. 전국에서 22번째로 입학생이 많은 대학이고요. 브랜드 가치로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왜 6위냐? 대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6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가 많을 때 대학은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들은 질적으로 성장을 못했느냐? 그건 대학의 존재 가치, 대학 하나하나의 성격, 존재 이유, 특성화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 기준으로 대학을 재단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닮아갔습니다.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대구대, 상지대, 고신대 각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교육부는 똑같은 잣대로 대학들을 평가한 겁니다. 지난 10년 대학은 발전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평가 제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고양이가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자원은 인재입니다. 인재는 대학에서 나옵니다. 인재의 총량을 늘려야 되는데 대학에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신 이광기 위원장님께서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대학 발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신 이병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9년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2019년, 20년은 코로나 국면이었고요. 그래서 각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아마 2022년 올해와 2023년 내년은 대학 도시의 물결이 불 겁니다. 대학 도시가 활성화되면 일단 대학의 울타리는 없어집니다. 대학의 교육용 부지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가 많습니다. 어제 가까운 대구에서 오면서 9시에 기차를 탔습니다. 동대구역에 노숙자 보니까 한 15분 있더라고요. 사실은 12시쯤 되면 더 많이 모입니다. 한 30여 분이 동대구역에서 노숙을 합니다. 10시에 부산역에 도착해서 봤습니다. 역시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대학 도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저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실업자는 서울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의 노숙자는 경북대에서 수용해야 되고요.
죄송하게도 부산역의 노숙자는 부산대에서 시험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의 사회적 기여를 하셔야 되고 정말 그분들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뭔가 성장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 대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들하고 15년 전에 노숙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중학생의 아들 녀석이 다 좋은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 샤워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가 부산 지역의 노숙자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 민간 기업으로부터 100억 정도의 기부금 받을 겁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새로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대학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대학이 시민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걸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지역사회,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걸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공감하고 또 지식을 좀 더 확산하고 이 우리나라의 한국형 대학 모델이 정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귀중한 2022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G7에 지금 가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경제 규모는 G7 규모로 가 있고요. 과학기술, 산업기술도 G7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G5로 가야, G5를 넘어서 G3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강재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학, 학교의 답이 있습니다. 교육의 답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G5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너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가 뭐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지금 세계 1등 하는 게 많잖아요. 드라마도 세계 1등 합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1등이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 1등 했죠. 그 다음에 지옥이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그야말로 죽음과 삶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학폭 때문에 과학 교사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부 감염시켜서 일어나는 삶의 그러니까 미래를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생존 경쟁입니다. 그게 아마 시작이 뭐가 되냐면은 학폭 때문에 여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옥이야. 나는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학교가 지옥 같으면은 바깥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학교가 지옥이라고요. 바깥은 오징어 게임이 일어나는 두 번째 드라마 지옥입니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좋은 대학 하나가 도시를 먹이 살립니다. 아까 우리 이강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대학이 지역에 조그만 지역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기관이 있고 그 주변에 히든 챔피언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서울에 인구의 50%, 대학의 40%가 집중되어 있고 경제 지식도는 80% 넘고 젊은이들은 그거 다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네만 있고 지역이 소멸되면은 우리가 다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건강합니까? 이 교육이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독일은 TU9이 아헨 공대, 뮌헨 공대, 드레스덴 공대, 베를린 공대 이것들이 노벨상을 다 배출하거든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인구 350만 밖에 안 됩니다. 대학 몇 개 없어요 그게. 아까 그 TU9들은 전부 지역에 인구 30만 도시에 흩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답이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고 있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잠깐 속도 조절하느라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
그게 통합행정이 어디로 가느냐. 울산은 울산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경남은 경남, 부산은 다 양보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돼야만이 우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텐데, 국회의사당을 시골로 옮긴다고 해서 인구가 그렇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대학 하나를 옮기면요, 서울대학을 옮기면은요, 그 지역이 산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은 대학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에 있다고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한은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모든 걸 골고루 기회균등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교육 비용을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인구가 26만 명 태어났습니다. 재작년에는 27만 5천 명 태어났는데 6.25 전쟁 때도 78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인데도 70만 명 이상 태어났는데 지금 작년에 26만 명 태어나면 대학 입학 지원이 정원외까지 합쳐서 53만 명입니다. 18년 후에 다 들어온데도 대학 2개 중에 1개 이상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부산에 23개 대학이 있는데 18년 안에 16개가 사라집니다. 그럼 매년 1개씩 없어진다고요. 왜? 출생자가 없는데. 왜 이래 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고 잘 사는 사람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애를 낳아봐도 미래가 없다는 거죠. 삶이 팍팍해지면 동물도 전쟁 그리고 재난이 있을 때 생명체는 자손을 놓기를 포기합니다. 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됐다고요. 왜? 서울에 거주하는 학교 출산율이 0.6입니다. 0.6이라는 말은 성인 4명이 평생 1명 낳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부산 20개 대학 중에 7개 살아남는데 국립대학 4개 살아남고 나머지 3개 이제 다 사립대가 있는데 여기 뭐 사립대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지금 남은 대학이 죽어야 우리 대학이 살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맞죠? 뭐 겉으로는 야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기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왜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G7이 뭐고 G5, G3 가겠습니까? 선진국가는요 모든 사람이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좋아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 미래연구는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가 5년 전에 백화점이 언제 없어지고 대학이 언제 없어지고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광재 의원님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광재 의원님은 대학을 살리자고 대학 도시법, 그 다음에 아까 대학의 자산을 땅을 이용해서 좀 아파트도 짓고 재정을 건전화해 주자 이런 법까지 발의했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지금 가셨는데 제가 부산대학 총장 할 때 전재수 의원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산대학교에 있는 양산 땅이 우리 대학 돈으로 샀는데 발전기금으로 샀는데 33만 평인데 비어 있어요. 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일부를 팔아서 우리 대학에 쓰자. 법에는 안 됐는데 전재수 의원 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법이 바꾸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총장 그만뒀어요.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는 돈방세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 땅이 지금 3조거든요. 조금만 팔아도 1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도와주셔야 대학이 숨통이 트인다고요. 작년에 하버드 대학이 자산을 굴려가지고 13조 벌었습니다. 인터넷 쳐보십시오. 13조, 자산을 벌어서 13조 벌었다고요. 스탠포드 10조. 서울대학은요, 얼마 전에 오세선 교수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재정을 좀 올려달라니까 국가에서 안 올려주니 사채를 내서 학교채를 반영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재정 3조 시대를 열겠다. 지금 하버드 대학이 재정이 1년에 예산이 5조입니다. 등록금이 하버드 대학은 1억이잖아요. 우리 서울대학 등록금은 700만 원입니다. 1년에. 경쟁이 되겠습니까? 재정 인풋가 바로 아웃풋하고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지역대학이 중요한가? 아까 이광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대학 하나가 도시를 먹이 살립니다. 밀양하고 부산대학이 합쳐졌잖아요. 저는 그 반대했습니다. 왜?
캠퍼스를 합쳐놓으니까 밀양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전부 부산대에 와서 수업을 해요. 그게 공동화 일어났다고요. 밀양이고 막 소멸됩니다. 남원에 서남대학이 폐교됐잖아요. 인구 17만 도시에 학생이 10,000명이 거주하던 그 도시가 지금은 거기 가서 들쥐들이 기숙사에 잠을 자고 있대요. 대학 도시들이 골고루 흩어 있어야 거기에 경제가 살고 젊은이들이 살고 병원이 생기고 애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균등발전이 국토균등발전을 이룬다 이 말씀이거든요.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리대학에 제가 영국에서 오래 있었는데 서리대학은 런던의 남쪽 소도시입니다. 인구 30만 밖에 안 됩니다. 저기에 그린벨트를 시의회 시민들이 합쳐서 풀어서 대학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리의 지역 GDP에 몇 프로가 올라옵니까? 25% 나오네요. 그 땅을 좀 줬는데 스타트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법 때문에요. 전부 안 되는 법뿐입니다. 제가 부산대 총장하면서 법 하나 바꾸는데 3년 걸렸다고요. 저한테 사립대학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 나왔습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교통신호가 우선입니까? 수신호가 우선입니까? 수신호 좀 하자고요. 무슨 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무원들은 국가 부채 공무원들 복지부동입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가 힘이 들잖아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제가 언론에 너무 많이 썼습니다. 10가지 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유자산을, 대학에 있는 자산을 좀 활용하게끔 좀 풀어줘. 이게 아까 이강재 의원이 말씀 그 법이거든요. 지금 다시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학 부지 내에 기업이 스타트업이 아니고 벤처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다 그랬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기업들은 땅을 싸게 사서 아파트를 지가 돈을 버는데 대학은 왜 노는 땅에다가 왜 아파트 못 짓습니까? 그 참 희한한 법 아닙니까?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주서 재정에 있어서는 뭐 프리하게 해주든지. 우리 대구대학 총장님 여기 와 계신데 학생 모집이 지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주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노숙자를 학생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없어서 지금 대학이 문을 닫는 판에 노숙자로도 받아서 정부가 그러면 그 먹이 살려주면은 등록금 대주겠죠, 그죠? 제가 노숙자 모집하러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사립대학, 우리나라 대학이 380개 있습니다. 이거 한계대학 테러를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 다 테러를 내려주지 않은데 법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강재 의원님, 제가 동명대학 땅이 20만 평의 유의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공익개발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부산은 문화가 많습니다. 강상 바다가 있고 인구가 있고 테크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땅 지금 한 20만 평이 있는데 녹지입니다.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8만 평을 공익으로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뜨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산대학 총장할 때 경상대학 동물병원 수의대학을 양산 캠퍼스에 오기로 도장까지 찍었어요. 정부하고. 그런데 제 후임 총장께서 그걸 백지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을 하겠다 해서 백지화된 거고요. 그런데 신설이 정부에서는 거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경상대학이 동명대학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반려동물이 지금 사람보다 많이 태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개 한 마리 수술하면 사람은요 얼마 안 하는데 한 1,00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에다가 지금 임플란트도 해주고 금리빨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뜨는 사업입니다.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저기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영상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짓겠다는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면 합천에 있고, 그 다음에 장보고는 완도에 있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뭉행에서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 안 생긴단 말이죠. 영화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촬영 기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이 더 많잖아요. 거기에 스타트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학생들이 그래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 이런 기술이 있다고요. 그게. 그렇게 도시에 LA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을 내서 영화 촬영 세트장을 만들고 영상 관련 단과대학을 만듭니다. 여기 이미 미국의 더 크로스 영화 촬영 세트장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아마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사업이 아마
스포트라이트 받을 겁니다. 이게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대학이 땅을 내놓으니까 고용 인원이 5,500명,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2천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땅을 내놓아서 그것만 해주시면은 우리는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그 영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학생들의 인턴 체험장이고 공부의 배움의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될 때는 수신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대학도시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와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제가 대학 총장을 국립대학에서 하고 사립대학에서 해보니 법 없이는 너무나 힘듭니다. 총장이 매일 가서 국회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G5, G3로 올라가는 길은 교육 균형 발전에 있다. 학생들의 미래가 있는 지금 우리 학교에 그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학교는 살아남아야 돼. 왜? 전쟁에서 이기고 학교가 없어지면 우리는 지는 거야. 요새 국회의원들 참 우리 다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 오징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 지금 동명대에서 모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역사회랑 대학이랑 어떻게 연관을 해서 스마트한 캠퍼스를 만든지 사업이 있어서 2년 전에 부경대학이랑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랑 남구보건소랑 해서 남구에 있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 대학 안으로 시니어들을 모시고 들어와서 웰니스 센터를 만들고 시니어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또 스마트 헬스 쪽으로 그 시니어들을 다시 교육 경력이 있는 시니어들이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시니어들을 다시 인력으로 양성하는 그런 골자로 사업을 지원했다가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발전을 맡으면서 2년 전에 기억들을 한번 되돌려봤고, 동명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이겠지만 저희 고신대학과 고신대학에 있는 영도가 해양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해양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의료적인 부분을 그 지역사회랑 결합시켰을 때 대학 도시가 어떻게 또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치유산업이나 해양치유나 이런 산림치유 사업이 지금은 그냥 웰니스 치유 사업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의료가 더해지게 되면 의료에 대한 수가나 국가적인 정책적인 게 많이 덧붙여지게 된다면 그런 시니어 사업이 웰니스 사업에서 해양 치료 사업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해양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양대학이랑 고신대학이 그런 해양 치유랑 결합되어서 더욱더 많은 대학이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어르신들을 다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하고 치유를 의료 기반으로 검증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골자로 디자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부산은 초고령 사회고 대부분 부산 그 노령 돌봄도 지금 노령 어르신들의 케어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르신들의 우울이나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실제 취약층이 저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더더욱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이 지금 없이는 못 살아가겠지만 이 핸드폰이 초연결을 지금 시켜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대별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노령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줍니다. 스마트 케어로 스마트폰으로 노령의 정서를 관리하겠다는 디지털 앱 시장이 지금 100조고 이 스마트폰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게 100조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혈압 관리하는 거는 100조 곱하기 또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산업이 여기에 결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케어가 했던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이나 정서, 돌봄센터나 경로당에서의 어떤 보행이나 인지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1차 기관에서의 어떤 코로나와 같은
감염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실현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해양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고신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해양 환경인 영도에서 이런 해양 치유를 기반으로 한 노인 케어를 결부했을 때 이게 산업적으로나 또 의료적으로나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오고 있는 모든 만성질환 관리의 방향이 다 저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고신대학뿐만 아니라 해양대학이 같이 연합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 도시를 영도에서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한 패치로 심전도도 되고 물론 시계는 그러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혈당도 되는 시대고 이제 음성으로 우울증이나 이렇게 찍어도 어느 정도 지금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이미 디지털 앱으로 시장에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휴대폰 하나로 이 돌봄이 스마트하게 관리되는 시기가 아마 점점 5년 안에 더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령 케어가 잘 된다는 것은 그런 앞으로 이제 해양 치유나 영도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더더욱 그런 해양을 치유로 오는 관광객들이나 해양 치유 기본은 그분들이 몇 박 며칠이라도 영도에 와서 쉬면서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든지 해양 온천을 경험한다든지 태종대를 경험하면서 가족들하고 쉬게 만드는 게 가장 해양치유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웰리센터가 대학 도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런 스마트 의료로 그분들의 건강을 검증해 준다면 그분들이 더더욱 내가 여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갈 거야. 있으면서 가족들이랑 롯데백화점도 한 가볼 거야. 흰여울 마을도 가볼 거야.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게 이제 부산이 이때까지 기대해왔던 어떤 의료관광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에서 그런 거라서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네 의원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가정에 지금 다 초연결이 됩니다. 한 관리센터나 웰리센터에 저런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와치 기반으로든지 패치 기반으로든지 핸드폰 기반으로 특히 실버들의 그게 노령 케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차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보는데 요새는 카메라 기반으로나 신발 깔창 기반으로 보행을 통해서도 벌써 이분이 전치매 정당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춤형 모니터링이 돼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치매가 올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재활을 하면 좋겠다는 솔루션까지 제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 레벨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제 와치나 이런 걸로 이제 당뇨가 심질환이 정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1차 기관과 돌봄센터와 가정에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적인 것들을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특히 영도는 해양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해양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없다는 거죠. 해양 레저나 해양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에 대한 솔루션을 내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양에 관련된 건 세계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나 네이버나 NHN이나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 다 관리하겠지만 그 다음 이 가정에서 이제 저런 센서들 기반으로서 응급 살려줘 클로바처럼 도와줘 이런 것도 그것만 타는 시대는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정서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이제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저런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고령이나 완도, 울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의 이런 원천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수준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모델을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이나 고신대학이 제공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전국적으로 있는 해양치유센터를 원격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또 부산의 여수나 앞으로 제주나 이런 데에서의 해양치유 캔디데이트들을 더욱더 또 붙돋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웰리스 그냥 독일이 2000년도부터 저게 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40조
시장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도에 아무것도 없던데 거주형 리조텔이 생기면서 해양치유 그런 관광이 생기고 그런 머드나 온천이나 풍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한 주에만 한 4조 이상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학이 같이 연관을 한다면 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 지역이 만일 고신대하고 해양대에서 저런 모델을 잘 한다면 여성 일자리나 시니어들이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나 웰리스에 평생교육원에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산업 부분에 다 레인저스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럼 지역에도 일자리도 되고 생산 유발 효과나 영도 구마에도 저게 한 4조 이상의 생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스마트 헬스케어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의료보험을 위한 기본적인 원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얼마만큼 아껴질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도에 있는 두 대학이 하게 된다면 좋은 발전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대학도시라는 게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1940년대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1940년대 시작해서 성공이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면 2000년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약 60년에 걸쳐서 된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겠죠. 우리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실리콘밸리는 차로 약 100km로 여기서 달리면 직경이 약 2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100km 달리면 직경으로 저희들이 충청, 대전을 지나서 거의 대구까지 갈 겁니다. 150 달리면 한 경산 지나서 나오겠죠. 이게 실리콘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도시 모형의 미국의 모형은 우리의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북도 일부를 포함한 그런 지역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도시 모델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하면 서울권 하나, 부산권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충분하죠.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융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혁신이라든가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개발,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극단적으로 발달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되려면 6G라고 하는 통신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절 정도를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어디만 6G가 되고 어디는 5G밖에 안 되고 어디는 4G밖에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2,500만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약 1,000만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은 특이한 게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주소지는 지방에 있는데 거주지는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새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대학생들이 많지 않냐, 대학생이 90% 있지 않냐,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게 바로 청년들 대규모의 문맹률 99%, 그러니까 문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리고 대부분이 대졸자가 대부분 청년 30대, 40대 9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지식 창출 기반이 되고 있는 국민 대부분의 인식 수준이 IT 쪽에서 매우 높이 올라가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광재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대학도시의 지식 창출이 왜 한국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이 현재 이니셔티브로 선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메타버스 환경과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기술에 기반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도시 모델이 KUC 모델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선포할 것이고, 이것을 여기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니셔티브로 발표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 제안 배경에서는 이제 지방도시 현실이 매우 위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한국형 이니셔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형과 지역형 특화형으로 해서 나누었고요. 도시형에는
대도시 유형으로 해가지고 아남창업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강북이라고요. 고려대학교 주변인데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학교가 한 4-5개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방에 보면은 이제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배드타운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부산으로 따지면 양산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고밀도로 올라가 있고 대학들이, 작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만약에 산업이 없다고 하면, 산업이 다른 지역에 활성화되면 바로 빠져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배드타운형이라고 해서 경산을 모델로 한 디지털 글로벌 대학도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농촌 산간 지역이 약 60%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이 60%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서당이라는 모델이 있어서 이상하게 영주라고 하던가 이런 농촌 산간 지역에 대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 취업 현상 때문에 지금 폐교에 이르고 있죠. 심지어 이미 폐교를 했는데 부지는 남아있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농촌 산간 지역에 특화된 에코 융합 대학도시 모델을 해서 에콜로지컬해서 생태 융합적인 대학도시 모델이라고 불러서 그게 ECU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 모델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산간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 산간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농촌 산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어촌 해안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가 이제 특히 이제 부산, 제주, 그 다음에 여수, 그리고 군산 지역에 등등의 이제 이러한 외국의 국제기구와 연계된, 그리고 환경, 요새 친환경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안 쪽에 국제와 환경, 관광이라는 측면을 특화시켜서 만든 IEU 모델입니다. 금방 동명대 총장님이 말씀하신 구체화된 건데요. 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해서 여기에 딱 부합되고, 그 다음에 이 모델과 제주도가 서로 연합이 된다고 하면 남해안의 남부 수도권 정책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책적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저희 나라는 이제 외국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단이기 때문에 서로 체제가 우위 있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외국의 원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현재 우리나라 국방력 향상도 있고요. 사병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병들과 군장병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근 대학과 연결해서 사병들의 학점제라든가, 그리고 특히 평화, 안보, 안전 모델이라고 해서 PSS 모델인데, 특히 이제 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공유 드론이 참 많습니다. 근데 드론을 움직이는 자격증이라든가 인증제도 이제 시작하고 있죠. 중요한 건 전문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드론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설 학원 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드론은 항공기인데 이 드론이 뭡니까? 하늘로 띄어서 레이더와 연결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고 위에서 보고 레이더 판독을 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손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날려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리고 고치기도 하고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군대에 계시는 사병들 쪽이 딱 부합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뭐 기계를 만지거나 통신 부서에 있거나 그리고 전산실에 있거나 이런데, 그리고 이제 사병들은 또 유격이라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유격이라는 훈련이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드론 자격증의 실질적인 실습 학습 기관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실습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내용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을 PSS 모델로 연결해서 인근의 대학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주 모델은 이 PSS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약 59%는 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그 대한민국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산간 지방을 주었고 실제 건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가 아직 미군이 갈 만한 땅과 서로 대응되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뭐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국방부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대통령 되실 분이 만약에 매칭으로 해서 미군이 갈 땅을 주면 사실 미군이 쓰고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쓰고요. 새로 건물을 안 짓고 거기에 온라인 베이스 깔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좀 굉장히 빠른 5G로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메타버시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AI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를 연구를 만들어서 이 대학 모델에 대학들만 특히 PSS 모델만 집중 관리하는 온라인 이 군장병을 위한 온라인 이 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군장병이 꽤 중요한 건요 보안이 걸려 있습니다. 안보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동두천이죠. 미군이 있었던 곳이니 안보는 이미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 도시 모델 중에 가장 쉽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병들과 그 다음에 군장병들한테 재취업의 보장도 확실히 줄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산을 하면요. 미군 부대, 그러니까 이 PSS 모델은 경기 북부, 그 다음에 강원도죠. 근데 경기 북부의 그 보통 그 재정이 약 한 60% 정도 되는데요. 강원도는 약 20% 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한 19%,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이긴 한데 실제로 이 미군 부대 주변 같은 경우는 군산 지역도 있고요. 이쪽 근처에 진해 지역도 미군 부대 주변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칠곡, 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S 모델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동두천 등 이러한 분단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전국에 산재돼 있어서 오히려 이게 전국 균형 발전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후보님의 남부 수도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오늘 이곳에서 PSS 모델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의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표가 지금 대학도시 모델과 이제 대학도시 모델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표준 모델로 5개 해서 저희들이 한 모델당 5개년 계획을 해서 1,000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한 모델당 10개, 그래서 50개의 대학 도시를 만들면 전국의 균형 발전이 되고 대학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표를 뒤로 넘기시면 참조입니다. 이러한 대학도시 모델과 현재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각 대학에 메타버스 센터가 다 설치됩니다. 그 중에서 표준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개의 메타버스 센터인데 그 중에 5개는 표준화된 모델을 직접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표준 메타버스 시티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하는 메타버스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청년 플래그십 타운홀 미팅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정치 실험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시 모델이 이렇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주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기술 모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옛날 이제 외국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제주도의, 아니,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세 가지 핵심이 뭔가, 이거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서당입니다. 서당. 조선시대의 서당. 그 다음에 고려왕조 시대의 불교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문화적으로 특이하고 사투리,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방을 받쳐준다 이러는데, 오늘 다 지방이 소멸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가 결정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56페이지에 남부 수도권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도 제주도가 여기에 뭐를 기여해 줄 수 있는가, 한반도 전체에 뭐를 기여해 줄 수 있는가. 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사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뭘 어떻게 기여하느냐, 지방을 살리는데 제주도가 해줄 수 있는 게 세계환경수도, 세계환경대학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2010년 제가 외계 모리스 트롱이라고요, 전 유엔 사무처장, 지금 현재 하나뿐인 지구, 뭐 이런 말을 시작해서 모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든 것이 그 사람 쪽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못한 거를 세계환경대학원을 제주도에서 세워라, 그래서 같이 건설을 했거든요. 만들었는데 용역을 저도 같이 했어요. 2010년에.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12년 동안 두세 번 동안 시도를 했었지만 항상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실패를 두 번을 하고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기회가 정말 없어지는가 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제가 작년에 아까 옥철호 선생님 말씀인데, 아시아 태평양 돌봄 체계라는 세계 작년 네트워크 세계대회를 제가 유치하게 됐는데,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뭐냐면 온라인입니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준비를 1년 반 동안을 해서 2,000명 세계대회를 워싱턴하고 제주도에서 같이 했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프랑스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 9월 달하고 세계 마르세유라는 여기 부산하고 꼭 같은 도시에, 프랑스 두 번째 도시에서 세계 자연보존 총회가 열렸습니다. 2번이나 연기됐다가 코로나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내는 것도 결국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요즘. 대회는 3명만 가고요, 참가는 여러 사람이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를 제주도가 해준다면 56페이지 오면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걸 통해서 온라인 스쿨로 제도화를 시켜보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들의 생각이고, 제주도에 보면 어제 며칠 전에 한 분은 한 대통령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를 했는데, 한 분은 강정에 갔습니다. 제주도. 여러분 다 제주도 간 걸로 생각하고, 강정은 민군 복합항으로 지금까지 갈등이 많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아직은 민간 복합항이라고 했지만 크루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띄우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듯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제주도가 이런 삶의 어떤 문명을 좀 더 중재하거나 갈등을 치유한다는 중에서 평화 크루즈 같은 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 같은 걸로 활동하면 어떨까. 이런 걸로 해서 세계 환경학 정립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58페이지를 잠깐 보면, 제주도의 경우는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인구는 약 70만 조금 안 되는데, 한라산을 기준으로 위에는 대학교가 4개고요. 제주시인데 거기는 커져 있지만, 남쪽에 있는 쪽은 대학이 하나가 있었는데, 탐라대학이라고요. 대학이 자체가 2011년에 없어져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거를 제주도가 42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제가 만드는 국제기구가 다음 주에 청사 파리에서 유네스코하고 손잡고 세계 평화선 네트워크, 피스 아일랜드 네트워크 오거나이징을 만드는데 그 기구가 들어가고 또한 온라인으로 세계 환경대학원을 만드는 것으로서의 그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래서 한번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해보는 건데 결국 우리는 50%, 60% 정도는 온라인 스쿨로 해서 대학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지면은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교, 제주시에 있는 대학교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금 이거에 참가하는 외국 대학이 한 10개 정도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지방은 아까 부울경하고 이렇게 전라도 이런 쪽하고 전남대학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 도시에 대한 것도 실질적인 예산의 경우에도 아까처럼 특히 하나는 국제기구 운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학교 온라인 스쿨의 대부분의 예산이 60%를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결국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지방이 살려면 마을, 동, 가장 기초자치단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하고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 청년의 일자리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제주도도 뭐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손잡고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걸 해보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는 유네스코의 세계 국제 자연 보존 지역에 3,500명을 교육하는 센터가 제주도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세계 환경대학원을 세우고 이렇게 국제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일자리를 해 나간다면 제주도가 또 환경대학원을 온라인으로 건설해 나간다면 남부 수도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환경대학원 대학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부 수도권 여러분들에게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 도시에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AI 아나운서도 있고 AI 챗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을 선도하려면 교육이 살아야 되고 이러한 메타버스. 그래서 첫 페이지 제 거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을 AI 영상 인식을 하면 이게 동영상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감정 인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인식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쇼핑할 때 이 사람이 물건을 살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강의를 집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스마트 센서가 붙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장기려 박사님을 배출한 고신대랑 같이 스마트 헬스 공유 협업 대학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인식을 하면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졸리냐 화가 났느냐 이런 인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격 치료는 워낙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복지부 허가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 일부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고창훈 교수님 얘기하는 대로 드론하고 AI 소프트웨어 또 이강재 의원님처럼 해서 영토는 작지만 AI 소프트웨어 100만 명을 배출해서 세계 영토의 디지털 영토 최강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뉴스 자동 요약도 있습니다. 뉴스 요약도 있고요. 그래서 뉴스 요약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70%까지 되고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도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갑이 넘어서 이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앞서가기 때문에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가연구비하고 특허낸거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점수가 60점 이상 패스, 60점 미만 페일,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수학 중에서도 똑같은 60점인데 미분 잘하는 학생, 적분 잘하는 학생, 통계 잘하는 학생 정확하게 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기반에서 스마트 인원이 붙으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거 이게 물어보면 채팅 로봇입니다. 실시간으로 그 사람한테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소프트웨어 100만 명 양성 지역대학 생성을 하려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최강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는 한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가 양방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한양방 인공지능이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은 이거 보십시오. 이 기계가 멀쩡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전투 중에 CT, 엑스레이, MRI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디지털 기기는 망가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한방은 혓바닥, 설진, 그 다음에 환자의 팔에 손을 대면 맥진이 있습니다. 한 70%까지는 혓바닥, 그러니까 옛날에 CT, MRI 없을 때는 다 맥진 설진으로 했습니다. 정확도는 70%를 상회하지만 지금 오늘 행사도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지면 디지털은 끝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하이브리드로 이게 망가졌을 때 또 전투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심전도서부터 시작해서 혈압, 스마트 배너를 모든 것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원격으로 진단을 하려면 선악계랑 같이 할 수 있겠죠. 드론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배터리가 30분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고정익 드론, 그래서 글라이드 기능에 비행기 날개와 드론이 합쳐지면 2~3시간, 많게는 3~4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격으로도 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센서가 다 들어가면 이게 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산을 하다 보니까 분뇨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연구를 하면서 이 분뇨, 그래서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를 메탄으로 연료화하는 것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비료로, 스마트 비료로 만드는 것까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침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한방, 설진, 맥진, 전자침, 저희가 선행 연구가 있고 SCI 특허 20~3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서로 협업해서 가서 디지털 AI 소프트웨어 100만 명 형성하고 지역대학 살리는 거를 정치 이번 선거 공약에 넣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디지털은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아날로그도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홍유식 교수님 발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발제에서 우리 전환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남부 수도권을 제대로 형성해 가기 위한 이 대학 도시를 제대로 구축해 가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올해 시작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안에 있는 국립대학, 일단 울산까지 하면은 국립대학이 사실은 부산, 경남, 울산 하면 7개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대학에서 고상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남부 수도권으로 제주대학까지 국립대학을 합친다고 하면 8개의 국립대학이 됩니다. 이 8개 국립대학을 제대로 통폐합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시킨다고 하면은 엄청난 어떤 새로운 대학의 어떤 지형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그 대학특별법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각 대학 중심으로 한 제안 내용들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지역 대학들과 아주 긴밀한 연계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협력 체제를 기존 대학들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역 대학들이 함께 살아가기 힘든 어떤 상황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제시된 어떤 이런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고 구체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대학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활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교육부 자체가 RIS, 지역 자치와 지역 지자체와 지역대학과 이 지역 산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상호 협력해서 새로운 전국 대학의 어떤 지역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융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도 함께 생각을 해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아껴가지고 제대로 이 작업을 구체화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점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임 분들이 구체적으로 대학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학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 대학 도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한 축으로서 그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도시대학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가는 어떤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이 오늘의 방향성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토론 부분은 이제 패널 6분이 계신데 각각 3분씩 발언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발언 다 진행하신 다음에 그 부분의 발언 좀 정리해서 발제자분들이 말씀 답변하시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라대 강경태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때까지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전국 균형 발전에 큰 기대만큼의 효과는 못 주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라든가 가족은 주로 수도권에 있고 혼자 내려와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킨 데는 큰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방 균형 발전을 대학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하나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대학이 지역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좀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우리 한국 대학의 문제점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의식에 반영 못된 이유가 수도권 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그 아픔을 아주 절실하게는 못 느꼈지 않겠는가. 그냥 대학에 연구비나 좀 주면 되고 학생들 뭐 조금 적절하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단선적으로 생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 발전에는 지방대 교수님들의 그런 의견 참여가
좀 많이 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를 교육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대학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공한 국가, 아까 G5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학 도시들 등등의 해결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학도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모임으로 이 행사가 기획된 것 같은데, 우선은 지방이 갖고 있는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면,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야기 들으면서 대학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화된 어떤 발전 모델을 갖다가 가지려면은 좀 아주 구체화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대 국립대 총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방사립대 총장도 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특징이 다른 대학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특화되고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 갖고 계시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인프라에 대한 대학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인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전공이 산부인과다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분만 수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정도가 어떤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의 예측이 한 10년 정도 지금 인구 수가 10년 뒤에 예측됐었는데 10년 전에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완충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민이라든지 어떤 외국 학생의 적극적인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이 지금까지 상아탑이라 그럴까 지식 창출하기 위한 돌파구라고 하는 거점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제 퇴출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대학이 고교 졸업생들만을 위한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우선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 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그 다음에 그 수요를 위한 일반 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지식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3년에서 10년 정도 저희들이 뒤지면 G7에서 지금 이제 퇴출될 위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출산율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수요자 이 얘기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2021년 정도로 해가지고 남자의 평균 수명이 77.6세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84.4세입니다. 약 여성이 한 6세 조금 더 이렇게 사는데, 자, 그랬을 때 60세 혹은 65세에 정년퇴직하고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요, 대답을 향후에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사업에서 주로 다뤄야 될 분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호환 총장님 발제문 내지는 앞에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정부 때 대학 예산이 19.6%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6%인가 7%, 약 7% 가깝게 대학도시,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결한 대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됐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을 좀 더 이렇게 배가하는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 그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주로 논의하는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중간에 저희들이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대학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지 않으면 지역과 대학과 교육의 미래가 함께 맥없이 사라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도시 건설, 이게 이제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대통령 후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진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의원들은 또 얼마나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현실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형 대학도시 특별법의 내용,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추진 경과, 이런 게 좀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뭐, 김호림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뭐, 이제 대도시, 중도시, 농촌, 산간, 어촌, 해안, 휴전선, 이래 5개로 구분하셨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 우리나라에 뭐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쪽은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와서, 당선이 되고 들어와서 이런 식의 대학도시 모델을 추진을 할 때,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제가 좀 여쭙고 싶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용태 교수님 400개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정한 총장님은 그 대학들이 다 망한다는 걸 아까 또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좀 이런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게 그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이광재 의원님 발표하신 거 보면은 창원대 방안 같은 거, 그다음에 부산대 얘기 뭐 이런 것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원래 내고 계시는 이광재 의원도 기존의 국립거점대학을 활용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좀 모델이 좀 약간 좀 추상적이고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산은 송도 특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부울경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울경의 제조업을 어떻게 디지털화시키고 그린 전환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학도시 모델에 이런 중요한 게 쏙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에 속해 있는 대학이 전국에 11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환 총장님 발표하실 때도 제가 느꼈고, 여러 발표에서 좀 부경대 남성우 사회자님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느꼈고, 뭐 이렇게 느꼈는데, 좀 대학들이 참 지금 부유하다 라는 이런 입장들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국립대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거점대학, 국립대 중심의 어떤 거점대학,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까 전 총장 이야기하실 때 잠깐 하고 넘어가셨는데, 서울대학 10개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정말 국립대 중심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지방 사립대는 다 없어져라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똑같은 대도시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다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부울경 메가시티는 분명히 서울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서울 하나 갖다 놓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수도권이 분산돼야 된다. 모든 면이 분산돼야 된다라는 거. 교육의 분산, 전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도권 지역 대학의 어떤 그 정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이 분산돼야 된다. 그 분산을 우리 지방이 받아내야 된다라는, 대학 중심으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연구 자원이나 교육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자원이 없으면 지방 발전이든 국가 발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어떤 R&D 자원 이런 것들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라는, 대학을 소멸시켜가지고 없애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는 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변화하는 현실에 우리가 사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대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왕의 대학들을, 물론 한계 대학들, 전혀 부실 대학들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만 기존의 지방 사립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장생 프로그램, 똑같은 우리와 똑같이 인구 감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의 위기, 또 수도권, 도쿄의 어떤 수도권 집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베 정부에서 이제 장생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습니다. 장생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을 살펴서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각 지역하고 창생연구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도시 재생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창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를 50%가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들도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자원 또 교육자원 이런 것들을 버려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재교육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기왕의 대학들, 특히 시군에 있는 지방 사립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건비성의 어떤 행정 비용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50%까지 우리 지원을 해서 대학이 정말 좀 안정된 상황에서 대학 도시도 만들어 가야 되고 하지, 대학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학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학이 건전하게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대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라. 동가기대 정영도입니다. 저는 이 포괄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현재 지방 대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대학 도시 모델을 정책을 썼을 때 저는
국립대학이라든지 거대한 대학 중심으로 성립을 시킬 때 거기에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어떤 연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원론적인 대학 체질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대학들이 학생들 모집하고 이런 의미에서 대학이 4년제에서 가져야 할 연구 중심의 대학이 사회 실무 중심의 대학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학교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일단 정책을 서실 때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정책 학교의 존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국형 대학 도시 모델에 들어오겠다는 학교에 무한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속된 말로 당나귀한테 당근을 하나 주듯이 우리 인근 대학에도 대학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점 대학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021년 작년부터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13개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정부 기관에서도 대학 지원 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 도시의 정책에 모두 포함시켜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발표자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대학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거의 3,00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서 재정 인원을 줄여야 재정 지원을 하게 해주겠다. 이래서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전호강 총장님께서 한 가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양산입니다. 양산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에 양산에 부산대학교에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부산대학교 공대가 양산 시내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약에 실행이 되었더라면 한국형 대학도시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대학마다 살아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그 전략에서 대학도시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동양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한 것 같이 제가 지금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월급은 뭐로 줍니까? 사립학교에 그 등록금으로 해가지고 주고 일본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교수님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국가에서 어떤 월급에 준하는 보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한 100% 정도 다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4년제, 2년제 대학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재정적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 맞춰서 대학 도시 모델 정책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자기의 어떤 특화 산업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 모든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정부가 예산을 틀어 있지 말고 지자체에다가 교육 예산을 줘서 지자체가 대학가, 유니버시티 우리 지역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가에게 되는 특화 전략으로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지금 어려운 게 교육부에서 재정을 주서 무슨 프라임이다, BK다, CK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대학마다 자기가 각자 살아날 방법이 대학이 더 잘 알고 있거든. 턴키로 돈을 줘서 대학 자체에서 어떤 책임 경영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안 될 경우에는 뭐 도태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가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산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땅을 싸게 샀죠. 근데 구성원들이 안 갈라 하니 그래서 뭐 요즘 민주사회인지 아니면은 뭐 주장하는 사람이 강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회인지 모르겠고 구성원이 너무나 반대했기 때문에 공대도 가려고 그랬고 약대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뭐 진시영 교수도 잘 아십니다. 부산대학 교수니까 구성원들이 뭐 안 갈라니 이거는 정말 힘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점 국립대만 10개를 육성하자 이야기는 안 합니다. 거점 육성대 제가 부산대학 총장할 때 부산대학교 정원을 1000명 줄이자 그랬습니다. 서울대학교가 3200명입니다. 입학 정원이. 오세승 총장이 최근에 정원을 더 줄이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학교가 10개 중에 8개가 없어져야 돼. 태어난 숫자를 본다면은. 그러면 거점국립대학이 좀 줄여줘야 1000명만 줄이면 10,000명이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층의 대학들이 이제 또 살고 그래서 아까 부울경에 있는 국립대학이 저는 합치는 걸 제가 취임식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원광 뭡니까 동양대라든지 이런 대학은 지역 특화에 맞는 어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라든지 아니면 학부 중심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육성을 해줘야 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인구 30만의 대학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수, 순천국립대학이 학생을 모집 못해, 몇백 명을 모집 못했잖아요. 그러면 순천에 순천국립대학이 없어진다면 순천도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만 도시에 대학이 하나를 흩어야 되고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뭡니까 미래에서 박윤주 사장도 고려대학을 이 고려대학 교수가 계시지 시골로 보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 구성원들이 갈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학이 독일, 미국, 유럽처럼 있어야 국가균형 발전이 된다. 국회의사당 그 세정 보낸다고 해서 서울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출퇴근할 텐데 그거 아니라고요. 대학은 가면 젊은이들이 거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대학은 독도에 갖다 놔도 않습니까? 학생들이 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육균형 발전이 국가균형 발전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이니셔티브는요, 금방 한명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수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전제에서 보았더니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하다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어느 대학은 계속해서 없어지다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사립대, 그 서울권에 있는 일부 대학외회와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만 빼놓고는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방 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사라지면 지방상권이나 경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이건 그런 문제의식에서 내부 토론이 치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도시 플랜, 기업도시 정책, 그래서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이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위주의 성과 지표를 하다 보니 기존의 연구 능력과 자원이 많은 수도권 위주와 카이스트 등 그리고 지방 거점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지션을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러한 이제 지방의 사립대들, 그러니까 한 개 대학이 클 수 있는 자원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구 소멸이 지속되고 그리고 갈수록 지식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은 더 치열해지면서 기술은 발전되는데 지방은 공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엇이 좋겠느냐? 그래서 지방 사립대,
그 한 개 대학도 살릴 수 있으면은 살려보는데 대학이 포인트가 아니라 대학 주변에 있는 지역 경제가 포인트라는 점이 현재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이 미국과 다른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한 모형은 지사일 모형으로 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그 다음에 사람, 휴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하나로 융합되는 타운형 미팅홀 제도가 주된 포인트고, 이것을 오프라인에서도 하죠. 그것이 대학에 대한 공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온라인에서 한다는 측면이고, 그것을 청년들의 정치 지평에 자리를 주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하는, 그 어찌 보면 이제 올라운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건데, 그래서 진시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지역 특화 좀 맞지 않냐 해서 이 부분은 더 치밀하게 연구가 더 들어갈 걸로 하고 있고, 내부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학도시특별법은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 대학교 청년들 취업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 전국 3,300명의 교수단에 전현직 교수의 대표 35명이 모여서 정책담론단이 구성됐고, 경제, 과학기술, 교육, 농업, 탄소 분야, 문화예술, 보건의료, 복지노동, 일자리, 산업, 국토개발, 부동산, 정치, 외교, 정보통신, 안보, 국방, 분과 11개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매주 토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대학교 서귀포시 모델이 서귀포의 대학이 유일한 대학인데 2011년에 없어졌어요. 지방사립대학인데. 근데 이제 지금 2022년 이거 11년 동안 지방대학이 살아나지 못해요. 서귀포 인구가 20만이 좀 넘었었다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방이 소멸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제주 지역 내의 균형 발전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특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세계환경대학원 유치를 얘기했던 거라서 그거를 할 경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내용들, 그리고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게 제가 2006년에 전북대학교 기획부처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원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산업직접법 여러 가지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발표하신 분들, 여기에 참석한 토론자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대학도시특별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실은 각 지역에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존재시킬 것인지 이미 객관적으로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인구는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대학도시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적어도 여기 소멸되는 그 기간들을 좀 더 늘려가면서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자리가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을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은 이광재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안을 내놓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연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는 의원님들이 꼭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고 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론회든 공청회든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기회에 공감대를 좀 확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로 다짐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외국에서는
리스펙이라고 합니다. 리스펙은 뭐냐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을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도시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방과 대학이 상생하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다시 모이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도시 관련된 부분 답변 드리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신경제 비전 안에서 대학도시 개념을 제안하셨고요. 일자리와 그다음에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대학도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하고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 공부하고도 대학도시 모델 자체 대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작업해주고 계시는 정책단에서의 보고서들도 정책 본부를 통해 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 대학도시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지자체와 같이 해서 국회의원 혹은 지자체 여러 지사님,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지금 대학은 전 세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사관학교 출신들 소위만 가서 전쟁을 치르면은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허리가 커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 특별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좀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예, 제가 인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름하기로 하고 너무 시간이 치닫았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결의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지방대학과 교육의 미래, 지역을 살리는 대학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전국 5개 지역 대학연합회의 결성을 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2월 17일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정책 세미나 참석 1동 위기의 지방대학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학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형 대학도시 모델 정책 세미나 참석자 1동 하나 둘 셋 화이팅!